원포인트 레슨 이번에 소개할 문제는 수학하 그리고 수원 미적분에서 가끔 이제 등장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수학하에서 부분분수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 부분분수. 그러니까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이제 응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급수, 그러니까 시그마 수열의 합 부분하고 수열의 합 부분에서 지워지는 꼴로 이제 응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분 또는 정적분에서 그냥 적분이라고 할까? 적분에서 이 분분수 또는 분수식이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려는 급수 부분, 이것도 어차피 이제 적분이 아니라 수열의 합을 이제 수열의 합에다가 극한을 이제 이렇게 추가를 시키면 이제 급수가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이제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유형들이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부분분수가 확장이 되면 이제 분수식 변형이라고 그래서 분수식의 변형 이제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서 이제 소개를 하지를 않아서, 근데 문제집을 이제 풀다 보면 이게 응용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 특히 이 이제 적분 부분에서도 이게 분수식 변형법이 이제 쓰이기도 하고, 급수 문제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보려는 건데,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있으면 nm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nm 플러스 2분의 1 뭐 이렇게 있으면 간단히 부분분수로 뜯었을 때 얘는 그냥 n분의 1 플러스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차이가 n 플러스 2에서 n을 뺐을 때 2가 되니까 2분의 1로 묶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자, 이거는 이제 부분분수를 적용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항의 개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3개가 주어지거나 3개가 주어질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이게 4개 또는 뭐 여러 개의 형태들이 곱해져 있을 때 어떻게 뜯는지, 또는 여기에 제곱식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의 제곱, 뭐 n 플러스 2의 제곱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쪽에는 제곱이 있는데 이쪽에는 하나가 없는 꼴이던가, 위에 상수는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이런 꼴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도, 이 형태들을 외우고 있어도 뭐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선생님은 외우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외우지도 않으니까 이런 변형식들, 이런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외우는 거는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외우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외우지 않으면 방법이라도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 방법이라도 이해를 하고 그걸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던가. 근데 그게 이제 빈도가 이제 잦아지면, 자주 쓰이는 것들은 자동으로 외워버리거나 외워질 때까지 자주 쓰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개념을 정리를 해본 게, 일단 요거 5가지 정도. 근데 이게 외울 대상은 아니라고 봐, 선생님은. 외울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부분분수 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그냥 한번 써봤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그러니까 얘를 그냥 x 플러스 1분의 1 하면 결과가 그냥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근데 이건 부분분수의 원리도 사실은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얘가 x분의 얼마, x 플러스 1분의 얼마로 뜯어졌을 때 이쪽에 있는 이제 미정계수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버리면 이제 부분분수가 되는 거야. 나오는 원리가 이게 통분이 됐을 때, 이게 항등식이니까 좌우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계수 비교를 통해서 a, b 값을 구해주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가 a 플러스 b x고, 그리고 이쪽이 뭐가 되지? a가 되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고 a는 1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면, 이렇게 뜯어지는 형태만 알고 있으면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야. 이걸 어거지로 외우지 않고서도.
이건 뭐 외우고 있어봐야 자주 쓰질 않으면은 당연히 까먹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 변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둬도 이게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거야. 도움이 될 거란 얘기야. 자, 봐. 방금 부분분수 형태가 두 개의 1차식이 곱해져 있는 꼴이었지. 근데 위에가 1차 이하일 때 이렇게 뜯어질 수 있다는 거. 두 개로 각각 분모로 해가지고. 그리고 세 개짜리는 위에가 이게 3차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2차 이하일 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뜯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통분해가지고 개수 비교해주면 또 라지 ABC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 물론 그 숫자를 이제 자주 쓰는 친구들은, 이거를 자주 본 친구들은 이제 외워두는 친구들도 있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공부 방식이 그래서 아예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다 때려 넣어갖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자, 봐봐. 그리고 여기 2차 그리고 1차 곱해진 3차일 때 위에는 당연히 이거보다 차수가 낮은 2차 이하인 경우에 요거 한 덩어리 그리고 요놈 x 플러스 a도 인수로 있고 x 플러스 b도 분모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급수에서는 활용 빈도가 떨어지는 형태야. 그냥 부정적분, 정적분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응용하면 되겠지. 요게 3차, 2차, 1차, 그리고 옆에 있는 거 한 놈 이렇게 4개짜리로 뜯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제곱꼴일 때 이건 뭐 분분수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2차짜리 하나짜리, 2차짜리 하나짜리 이렇게 형태들을 좀 이런 식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면 나중에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려는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분수의 변형, 그러니까 확장판, 분수식이라고 하는데 분수식 변형법을 좀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문제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사실 이 원형의 문제는 이거를 좀 선생님이 보기 좋게 퍼미테이션 이제 순열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표현을 해뒀는데, 이게 원형의 문제는 이게 통분되기 전 상태를 문제로 냈던 거였어.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통분해 놓고 이걸 순열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이 전 단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풀기 위해서도 얘를 끄집어내야 되겠지. 일단은 n 플러스 3부터 n까지 4개니까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3개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방금 분수식 변형에서도 없었지. 이거는 여기 3개짜리까지는 나왔지만 4개짜리는 없잖아. 그럼 이거를 뭐 외우고 있지 않다고, 이거는 배우지 않았다고 모르냐? 그게 아니지. 이제 뜯는 형태들을 보면 되겠지. 봐, 얘를 n분의 얼마, n 플러스 1분의 얼마,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이 개수들을 구하러 가보면 뭔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요령이 있는데, 자, 급수는 요 급수는, 자, 봐봐. 등비급수의 형태에서 분분수를 예로 들면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2개짜리만 이렇게 있으면 값이 금방 구해지지. 이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부터 대입을 해보면 이게 처음 게 살아남고 그 다음 것들은 다 지워지고, 그리고 끝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이 살아남는 거거든. 근데 극한이 있잖아.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1 빼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날아가니까 답은 얼마? 1이 되는 거야. 제일 앞에 거. 그지? 근데 이게 간격이 2로 늘어나면, 간격이 만약에 여기가 뭐 n 플러스 1,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도 이것도 급수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뜯으면 2분의 1로 묶이고서 이게 뜯기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2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2 대입했을 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거는 처음 게 2개가 남는 구조. 그러니까 요게 지워지기 시작을 하지, 여기가. 그래서 남는 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거 2개랑, 그리고 끝에도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있고, 이거 직전께 n분의 1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사는 거야.
근데 어차피 극한이 취해지면 이거 0이고 이것도 0이야. 여기는 이미 다 지워진 거고. 그래서 남는 게 2분의 1을 하고 2분의 1 빼기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거든. 선생님이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두 개짜리로만 바꾸게 되면 두 개짜리로만 바꿀 수 있으면 풀린다는 거야. 두 개짜리로만 바꿀 수 있으면 굳이 이거를 네 덩어리로 뜯을 필요도 없고. 오케이? 네 덩어리로 뜯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항등식을 이용하더라도. 그래서 변형을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두 개씩 묶어서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도 몰라. 근데 요 부분을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 분의 얼마, 여기를 A라고 하고 아까 그것처럼 요거 나머지 두 개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이게 구해지는지. 안 구해질 수도 있어. 이거 그 원리까지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도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 자,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해보면 이게 이제 분모가 이제 다 곱해질 거고, 그지? 이게 곱해질 거고, 이쪽에 이제 곱해지잖아. 이렇게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여기도 b, 아니다. 맞나? 맞구나.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b n제곱. 그 다음에 5a n 그리고 b n 이렇게 6a. 자, 분모는 어차피 똑같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고 5a 플러스 b도 0이고 6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6a가 0이 아니구나. 지금 이게 통분된 게 요 부분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0이 맞고 요게 2가 되고, 그리고 이쪽이 3. 그럼 a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데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확인을 해봐. 여기다가도 이게 지금 과조건인데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5에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에서 2분의 1 빼면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그래서 다 만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묶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3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거야. 중괄호로 이렇게 쓸까? 그리고 급수 취하고 이제 문제의 답을 내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두 개짜리로 되면 급수의 값이 구해질 수 있다 이거지. 2분의 1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가 이게 지금 4개짜리는 배우지도 않는데 이게 왜 문제로 나오느냐. 물론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거겠지. 이게 일반 유형에서 나올 필요는 없지 이런 게. 그러니까 좀 확장돼 있는 문제. 근데 조금만 공부를 조금만 깊게 해둬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분수식 변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도 적용이 가능한 문제야. 근데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 공부를 할 때 그냥 주어진 것만 알려주는 것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문제는 이거 뭐야, 이거 배우지도 않았고 이렇게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지. 근데 봐, 이제 답을 내볼게. 여기에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풀면 되는 거잖아. 근데 2분의 1로 묶인 상태에서 이거 아까 뭐 남았어?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끝에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지워지고 중간 거 다 지워지고 요놈하고 요놈 남는다 그랬지. 그지? 근데 급수 취해지면 이것도 급수가 아니라 극한이 취해지면 이것도 0이니까 뭐만 남는 거야? 1하고 요 앞에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녀석도 2분의 1 앞에 있고 리미트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돼?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1부터 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출발을 하겠지. 그럼 뒤에 거는 뭐 볼 필요 있어? 이게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인데 여기까지는 싹 지워지는 거고, 극한 받으면 이 부분도 날라가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얼마? 6분의 1이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빼기 6분의 1. 그러면 6분의 3 빼기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건가? 3분의 1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답이 맞는지는 선생님이 모르겠네. 지금 선생님이 대충 계산해가지고, 이거 혹시 답이 틀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답을 확인을 해보고, 혹시,
답이 다를 경우에 선생님 영상을 다시 요 부분적으로 녹화를 다시 해서 쪽팔리니까 편집해서 넣어주던가 할게. 자, 어쨌든 형태, 방법이 뭔지 알겠지?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야. 원래 문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통분도 안 돼 있었어. 사실 더 겉보기 등급을 더 높여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뒀더라고. 여기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3이었나? 그리고 더하기였나?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되나? 그러면 여기에 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n 플러스 2가 있으니까 2n 플러스 3 나오지. 그지? 통분됐을 때. 그러니까 원형의 문제가 이놈이었는데 이놈을 통분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순열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문제가 선생님이 만든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요렇게 뜯는 게 요령이야. 요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3? n 플러스 1, n 플러스 3으로 뭐 요렇게 해서 a, b 찾고 이거 급수 이용하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n 플러스 2분의 뭐 c라고 하고 여기를 뭐 n 플러스 2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급수 적용하면 처음 거 뭐 한두 개 하나 또는 두 개가 살아남는 구조로 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다시 묶어놓은 형태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두 개씩 잡고 뜯은 거야.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고. 근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다 바탕이 뭐냐면 이 분수식 변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걸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자, 근데 이제 경찰대 시험이나 육사 이제 사관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런 옛날 방식들, 이런 덩어리 큰 것들이 실제로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기출문제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 것들. 그러니까 결과를. 이게 하나짜리로 뜯으면 이게 3개짜리잖아. 연속해 있는 거 3개짜리인데 이게 뜯어지면 아까처럼 2개씩 뜯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2분의 1이 빠져나온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거를 뜯어서 정리를 부분 분수로 뜯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3덩어리가 나오거든.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x분의 a, x 플러스 1분의 b.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외워두면 좀 편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주구장창 매일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외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 이거 외우는 게. 근데 선생님은 이제 단연간 이제 학생들하고 이거를 이제 때만 되면 한 번씩 다루게 되니까 선생님은 이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져 있지. 선생님이 억지로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조금 내가 더 전략적으로 나도 선생님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강력하게 머릿속에다가 좀 이미지를 심어놓을 필요도 뭐 심어두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4개짜리도 뭐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된다는 게 이제 특징이야. 그리고 3개씩. 근데 이거 뭐 외우는 게 의미가 있어? 선생님도 이거 안 외웠어. 선생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는 만들 거야. 대신 요 마지막에 요 팩토리얼. 요거는 경험치가 좀 올라갈 거야. 경험치가 좀 올라가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형태를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부분수 형태가 아니거든. 지금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꼴인데 이게 분수식 형태로 딱 이거 통분한 거야. 그러니까 k 팩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급수를 취해놓으면 이 값도 다 지워지고 제일 앞에 거 1 하나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지. 이거를 확장시키면 여기를 k 플러스 1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팩토리얼로도 분수식 변형이 가능하다. 급수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팩토리얼도 가능하다. 요 정도는 좀 경험치 측면에서 좀 한번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3개짜리도 자주 나오니까 요 숫자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요거는 반대야. 이거 뭐로 외워. 그냥 이거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거야. 이 분수식 변형법에 대한 요걸로 대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소개를 해본 거야. 썸네일에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올려둘 건데 보자마자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풀리잖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이거 뭐야? 급수에 갑자기 이거 고등학교 거 맞아 했던 친구들은 들어와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
하지만 의미가 있어.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둘 만한 그런 내용이야. 자, 선생님이 분수식 이 개념을 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 한 20분 정도 선생님이 지금 녹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원포인트 레슨 미적분 급수에서 분수식 변형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봤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